자,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오늘 순서는 이제 탑3 해볼 시간인데 이 탑3 준비하신 내용이 항공모함이에요? 아, 이번에 프리덤 엣지라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데 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슈퍼캐리어라고 그러죠. 항공모함 중에서도 초대형의 루즈벨트. 기본 배수량이 10만 톤이 넘어가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루즈벨트, 시도 루즈벨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그 자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처음 부산항에 입항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니미츠급이 많이 왔죠. 중요한 거는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온 적은 많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의미가 좀 있다. 그거의 의미는 바로 프리덤 엣지라는 그 다영역 작전의 첫 케이스로 이번에 실전 연합훈련을 하는 거에 있다. 잠깐만. 프리덤 엣지가 그래서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그리고 훈련 이름이 보통 연합훈련, 합동작전 이런데 여기서는 계속 언급된 게 다영역 훈련이라고 나왔어요. 다영역은 또 무엇인지.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영역 작전 이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영어로는 이제 MPO라고 하는데 MPO. 이 개념은 2014년인가 15년부터 미 육군에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개념 정립이 돼서 계속 전략화하고 발전한 그런 전술인데 MPO면 M은 멀티예요? 그렇죠. 멀티. P는? P는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다영역이라는. 그래서 멀티 포지션이니까 다영역이구나. 네. 그 멀티 포지션. 어떨 땐 영어가 더 쉬워. 그렇지. 오퍼레이션. 근데 이제 표현은 그런데 실제 어떤 의미냐? 기존의 미 육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전 개념이 뭐예요? 특수부대나 정찰부대가 먼저 가서. 그렇죠. 가상 적국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목표물을 파악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목표물을 지시해. 그렇죠. 그러면 타격 전력이 가서 붙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쑥대밭으로.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 지상군이 들어가. 이게 이제 91년에 시작된 이라크전부터 해서 뭐 한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 생중계로 봤던 그 작전 자체가 그런 스타일의 작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눈으로 목도한 게 뭐 그 당시 TV 유도가 그렇죠. 나왔죠. 뭐 카메라로 유도해가지고 막 해서 막 그냥 송곳처럼 정확하게 그냥 목표에 집중되고 그런 것들 타격하는 장면들만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더 발전된 거였지 어떤 개념의 확장까지는 없었어요.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상대국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하든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신냉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성국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예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나 중국이었죠.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대가 전혀 다른 수준이 전혀 다른 국가와 대항을 했을 때는 이 개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영역 말하자면 우주를 포함한 그런 작전 개념이고 거기에는 사이버가 들어가고 멀티 포지션에 우주가 그렇죠. 들어가는구나. 거기가 AI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어떤 논문을 보면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논문까지 봐가면서 그걸 봐요. 다른 건 안 보고 이제 그런 쪽만. 나 답답하네. 미안해. 이거 요 앞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엉따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논문 보고 AI 인공위성 이런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화도 전쟁 영화만 보시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6개 영역이 되는 거죠. 어떻게 왜? 육상, 해상, 공중, 그다음에 우주, 사이버, AI. 이제 육해공이 아니네.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전하다 보면 아까 나온 그런 육상, 해상, 공중이니까 당연히 해군, 또 공군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우주군까지 그래서 창설을 한 거예요. 미군이. 그 우주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사이버 사령부 창설했죠. 있고 AI가 또 있고. 그렇죠. AI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합한 작전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갖고 거기에 특화돼서 편제가 변화가 심했어요. 해병대도 그거에 한 일환이에요. 그렇죠. 미 해병대가 변화한 게 큰 의미로는 그런 일환이었고 육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육군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처럼 이제는 여단의 포병대들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우리처럼 사단의 포병여단을 두어서 화력을 모았어요. 그게 더 지휘 체계, 이 다영역 작전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다영역 작전의 일환인 건데 이게 다영역 작전을 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됐다.
동맹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어허.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특화된 영국이나 독일이 되겠죠. 네. 프랑스 잘 안 껴줘요. 네. 그다음에 이쪽 동북아 쪽은 중국을 상대한 동북아 쪽은 어디겠어요? 우리가 일본이겠죠. 일본과 우리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거의 일환으로 작년에 세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어떤 군사 합의가 이렇고 훈련했다는 건데 훈련 합의가 된 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가장 큰 국지는 바로 이 다영역 작전을 처음 동맹국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걸 준비를 1년 동안 했고 이제 하기 시작한 그 거예요. 결과물이 프리덤 엣지 훈련이다. 그렇죠. 거기 일환으로 항공모함 네. 시도 루즈벨트함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항공모함에 대해서 탑3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박찬준 의원이 이 정도까지 서명이 가능하다는 건 정부 고위층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고위층은 몰라도 군 아니 지휘자들은 군은 알겠지. 알겠지. 군은 알겠지. 군은 그렇죠. 알아야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지. 네, 이거는. 네. 별셋 이상은 알겠죠. 자, 루즈벨트 신이도 아니 시도. 시어도. 아우, 네. 루즈벨트 2명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시도 이 루즈벨트 함이 왔어요. 그리고 이 루즈벨트 함을 굉장히 아까 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탑3란 말이에요. 탑3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은메달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은메달. 박수. 이게 뭐야? 기쁘네 진짜. 이렇게 길게 해놓고 순위 안 들어갔으면 루즈벨트 항공은 진짜 서운했을 거야. 네. 좋아요. 항공모함 금운동 오늘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제 곧 파리 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운동 시상을 하다 보면 올림픽까지 여기 끼워 넣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 동메달부터 갑시다 그럼. 동메달 어딜까요? 동메달 사실은 좀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넘사벽에 먼저 아깝게 탈락한 애들부터 소개해줘요. 동메달에서 아깝게 탈락한 애들 네. 상당히 아까울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본 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얘가 3위가 아니라고요? 당연하죠. 퀸 엘리자베스가 떨어졌다. 그러면 약간 이게 네. 올림픽까지가 않고 월드컵 같네. 영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퀸 엘리자베스 떨어졌으니까 중국이 자랑하는 산둥함이나 이런 것들 다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 밑에는 퀸 엘리자베스급에 네, 저는 그래서 않으니까. 동메달로 네. 프랑스의 드골 항공모함을 꼽았습니다. 그럼 러시아제 항공모함도 안 끼워주는 건가요? 러시아 항공모함 지금 아주 고려고짝에 쿠즈네초프고 현재 해상에 있지도 않으며 정박해 있지도 않으며 어디 들어가서 계속 수리 중인데 골골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모르고 거잖아요. 여지껏 그들이 해상 작전을 했다고 하는 일수도 정말 초라한 정도고 그렇게 해서 쿠즈네초프함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거기에 파생됐던 찬둥함이나 그런 함들은 끼지도 못하고 사실은 푸젠함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푸젠함은 이제 시험 운항 중이면서 아직은 시험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고 본 거고요. 결국은 핵 추진에 방점을 뒀습니다. 핵 추진이 돼야 그런 동력원이 있어야 모든 방어 체계나 공격 체계나 있을 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항공모함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요. 갑판에 대한 어떤 균질, 강도, 세기를 포함하는 기술부터 해가지고 또 운용 기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기술들, 노하우들을 다 접목돼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프랑스가 가진 항공모함 운용의 역사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드골함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보다는 이겼다? 위에 있는 항공모함이다라고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가 4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4위를 시상한다면 저는 4위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드골급 항공모함이 3등 동메달이고 아까 은메달이 루즈벨트라고 했어요. 그럼 니미츠급이 그렇죠. 니미츠급이 바로 은메달인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니미츠급 4번함이 루즈벨트함이니까요. 그러면 루즈벨트함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게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항공모함 자체보다는 여기에 탑재된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높여주고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루즈벨트함에는 어떤 무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항공기겠죠. 어떤 게 좀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뭐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최신형 E3D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제가 왜 공중 조기 경보기랑 않고 통제자는 말을 하나 더 넣는지 아시겠죠?
이젠 통제까지 됩니다. 예.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중계기 역할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항공모함의 중계를 그렇죠. 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통제가 CC라고 가능하다. 하는 그런 합동 교전까지 가능한 그런 무기체계이기 네. 때문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네. 그런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탑재하는 정도 수준이면 말 다 했죠. 그 그렇죠. 눈이라는 거는 네. 반경 1000km를 커버해요.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는 함재기들은 네. 최신형들이죠. F-35C도 이제 탑재되기 시작했고 네. 탑건 매버릭을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탐형이 탔던 네.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들이 아. 전폭기들이 탑재가 되죠. 그것들이 상당 수준이 탑재됩니다. 48대가 탑재가 되니까. 니미츠급이 몇 대나 있어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현재 10척이 있는데 그중에 4호가 루즈벨트였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항공모함 10척만 있어도 엄청 열척이 뭐예요? 반만 있어도 그러니까 큰 이런 얘기가 존재가 있는 있어. 거죠. 전 세계 해군이 연합해서 붙는다 해도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크아이가 떠서 항공모함 주변 한 1000km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 다음에 적군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격 수단으로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시도할 거 아니에요. 항공기, 배, 잠수함 여기에 맞춰서 모든 방어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호넷이 48대 이 정도면은 웬만한 중소 국가들의 전체 전력도 여기 못 미치는 국가 많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해상과 공중을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미국의 세계 패권의 상징을 보통 항공모함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농담 삼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항상 막 우리 항공모함 어디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항공모함 어디 있지? 이거 참 아니 고말에 차관이 돼가지고 네. 약간 있어 뵌다. 지금 현재 항공모함이 어딨냐고 보면은 지금 현재 네. 현 시점 항공모함 8척이 대서양에 지금 떠 있고요. 네. 3척은 이제 오버홀이나 수리 중이고 네. 8척이 떠 있는데 어디 있느냐? 남태평양과 서태평양 쪽에 2척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걸 알고 지금 하는 얘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 차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나 진짜 이상한 양반 아닙니까? 근데 사실 미해군에서 어. 그 위치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해 주긴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위치 서비스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제공됐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공됐다가 한동안 안 하다가 아, 너무도 기쁘게끔 네. 내가 기뻐서 막 만세 불렀어. 최근에 오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그러니까. 거야?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서양이랑 지중해에 지중해 있고, 한 척이 한척.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의 동부하고 서부 해안에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서부에는 3척 어허. 그리고 동부에는 2척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뿌듯한 표정 어떻게 할 거야? 자,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본인 차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차키 들고 이렇게 누르면서 다니면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메달까지는 했고 네. 금메달 갑시다. 네. 금메달은 뭐 부동의 제럴드 포드급 핵 추진 항공모함이고 이걸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습니다. 원동력이 되는 핵 추진의 능력이랄지 그리고 이멀스 탑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다른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함재기를 빨리 띄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격력이나 방어력이나 모든 면에서 현재 최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이제 다영역이라는 표현을 네, 쓸 때 그러니까 기존의 육해공에다가 네네. 여기 사이버랑 AI랑 또 하나 뭐라 그러죠? 우주까지 들어간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 오늘의 어떻게 보면 키인데 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우주군 이런 게 생겼잖아요. 이제 어디 제대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몇 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얘들은 저 안드로메다에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이제는. 지구 위성 궤도에 있었어요. 뭐 네. 이럴 수도 있고. 그 AI한테 군번 대봐라 그러면 삐리삐리삐 삐리삐리 이런 거 할 거고. 그러면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의 변화 우리가 좀 예상해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바로 이야기해 드린다면은 무인기예요. 그렇죠. 예, 무인기인데 무인기가. 예, 무인기를 위주로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공중 급유를 하는 것도 무인기일 그렇죠. 거고 정찰도 무인기고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들도 무인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인기의 모든 무인기의 플랫폼이 되는 해상 플랫폼이 되는 항공모함으로 뒤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추세대로 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항공모함 자체 승조원들도 줄 수도 있겠네요. 엄청 줄죠. 지금도 제러드 포드급 최신형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탑승하는 승조원들보다 작아요. 그만큼 자동화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AI일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면 줄 수가 있어요. 뭐 발전 방향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다영역 작전에 필요한 것들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우주적인 분야에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그런 함재기나 무인기에 탑재되는 적 인공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야, 이게 참. 또 하나, 또? 이 인공위성을 위시한 모든 것들이 발달함으로 해서 역으로 항공모함 뭐 위기론 내지는 대형 항공모함이 그렇죠. 이제 필요 없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중추가 되는 거는 역시 슈퍼캐리어 대형 항공모함이 훨씬 유리하다. 난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항공모함이 무용론까지는 음. 아니더라도 뭐 역할이 줄 것이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움직이는 그 항공모함을 정확하게 가서 파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중국이 갖고 있다고는 하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도 따라서 충분히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 쉽게 공격할 수 있다. 물론 위협을 느끼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SF 만화 영화 같은 네. 거 보면 우주의 그 항공모함 같은 것도 그죠. 있잖아. 네. 그런 걸 막 누가 공격하면 막 무슨 막 같은 게 생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네. 게 있었잖아요. 에너지 방어막.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도 상상하게 되네요. 실제에서. 가능합니다. 우주 전쟁 가능합니다. 이게 나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저도요. 네.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뭐랄까 진보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주전쟁 혹은 내가 만화 영화나 어디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덤 엣지가 어떤 것인지 또 이거 멀티 포지션 이 오퍼레이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 예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예. 잘했어요. 고마워요. 차 잘 찾으시고 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